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회사에서 치이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통장 잔고 보면 한숨만 나올 때 우리 가장 먼저 뭐 하나요?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어 미칩니다. 나 진짜 힘들다 한마디에 돌아오는 고생 많았어 라는 위로 한마디. 그거면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내뱉은 그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술안주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밑바닥으로 낙인 찍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마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네, 맞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당신의 불행을 가장 맛있게 소비하는 건 바로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의 입을 당장 다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상처를 어떻게 나만의 무기로 바꿔야 하는지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해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죠. 하지만 반복되는 불행은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당신이 아픔을 호소할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또 시작이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위로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두 번째, 불행을 공유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불행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연민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혹은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세 번째, 당신의 불행은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됩니다. 슬프지만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는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밑바닥을 칠 때 겉으로는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며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번째, 약점은 언제든 공격의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일지 몰라도 인간관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고백했던 그 치명적인 비밀과 불행은 상대방이 당신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행을 말할수록 뇌는 그 불행을 각인합니다. 우리 뇌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입 밖으로 내어 설명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 당시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재방출합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 없는 한탄은 무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의지 없이 뱉어내는 말들은 당신을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내 힘든 사정을 털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와전되어 돌아와서 더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위로받으려 했다가 오히려 너만 힘드냐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스스로를 불행의 굴레에 가두는 꼴입니다. 불행은 전염됩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내가 불행을 쏟아낼 때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도 함께 갉아먹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하려 합니다. 결국 당신 주변에는 비슷한 불행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될 위험이 큽니다. 여덟 번째, 동정심은 존경심을 죽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가엾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비즈니스 관계든 연인 관계든 평등한 위치가 깨지고 상하 관계가 형성됩니다. 누군가의 불쌍한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의 의견은 힘을 잃습니다. 아홉 번째, 침묵은 신비감과 권위를 만듭니다.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사귀고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나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를 느낍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궁금한 것이 남지 않습니다. 열 번째,
당신의 불행을 가장 잘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는 위로는 일시적인 마약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불행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지 그 차가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미 내뱉어버린 말들, 그리고 지금 당장 터져 나올 것 같은 이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을 넘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은 감정의 시각화입니다. 입으로 내뱉지 말고 손으로 적으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비공개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지금 느끼는 감정을 아주 처절하게 적어내려가는 겁니다. 글로 적는 행위는 뇌에서 객관화를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합니다. 내 불행을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감정에 휘몰려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욕구가 비약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고통의 에너지를 신체적 활동으로 강제 전환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의외로 가장 빠른 치료법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리거나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때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며 잡생각을 지워버립니다. 타인에게 위로를 구걸하며 얻는 도파민보다 스스로 땀 흘려 얻어내는 엔돌핀이 당신의 멘탈을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친구나 지인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인 비밀 유지 의무도 없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라면 유료 상담을 받으세요. 돈을 지불하고 받는 상담은 당신의 약점이 유출될 걱정이 없으며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감정 쓰레기통을 주변 사람으로 정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대인의 지혜입니다. 생산적인 고립을 즐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대인관계를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결국 내 사정을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후회할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세요. 훗날 당신이 성공했을 때 그 고생했던 시간들은 불행이 아니라 성공 신화의 밑거름으로 재해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쌓일 때 타인에게 말하는 것 말고 자신만의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 방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는 여러분만의 비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건강한 생존 전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침묵을 무기로 삼으세요. 누군가 당신의 근황을 모를 때 구구절절 불행을 설명하지 말고 그저 미소 지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일만 남았죠. 라고 짧게 답하세요. 그 여유로운 태도가 당신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감추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는 단단한 평온함에 매료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고 울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눈물은 보석과 같습니다. 아무데나 뿌려지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스스로를 위해 갈고 닦으면 눈부신 광채를 냅니다. 당신의 불행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높게 세우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불행을 침묵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외롭거나 고통스러운 고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솔직함과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솔직함은 나 자신에게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쏟아낸 불행은 결국 가공되고 왜곡되어 당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불행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개조해야 합니다. 내면의 단단함을 구축하기 위한 더 깊고 현실적인 전략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입을 닫으면 그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내부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전화기를 들거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딱 10분만 참아보세요. 그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지 않고 내부로 응집시키면 그것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변합니다. 평소에는 귀찮아서 미뤄뒀던 일 혹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던 공부에 그 도기를 쏟아부으세요.
나를 힘들게 한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갚아주겠다는 건강한 복수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취의 동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불행을 묻는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요즘 어때? 힘들다며? 라고 묻는 사람들 중 90%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혹은 당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도하려는 심리에서 묻습니다. 이때 당신이 낚싯바늘을 덥석 물고 고통을 늘어놓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유희거리가 됩니다. 이런 질문에는 철저하게 드라이한 답변으로 일관하세요. 그냥 그렇죠. 다들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 혹은 조금 바쁘긴 한데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신이 정보를 주지 않을 때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평가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일수록 불행 공유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흔히 가족이니까 모든 걸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의 불행에 가장 크게 상처받고 전염되는 것도 가족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매일 듣는 가족은 무력감에 빠지거나 오히려 당신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의 짐을 그들에게 나누어 지우지 마세요. 당신이 묵묵히 이겨내는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신뢰가 됩니다. 감정의 배설과 감정의 공유를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며 쏟아내는 말들의 대부분은 해결을 위한 공유가 아니라 단순한 배설입니다. 배설은 순간적인 시원함을 주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와 공허함을 남깁니다. 감정은 배설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어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박힙니다. 정말 힘들다면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샌드백을 치세요. 언어라는 고차원적인 도구를 당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배설의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통의 내재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극을 서사로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말도 안 되는 불행이 훗날 당신의 자서전에서 가장 찬란했던 반전의 서막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웅은 고난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영웅은 고난 속에서 칼을 갈고 승리한 뒤에야 그 고난을 무용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면 입을 열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은 아직 무용담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인내하고 축적할 때입니다.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흔히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잘 지내는 척하면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들은 당신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이 뿜어내는 결과물과 태도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불행을 숨기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잘 지내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모여 당신의 새로운 평판이 되고 그 평판이 실제로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가짜도 계속되면 진짜가 됩니다. 단단한 척하다 보면 정말로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면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타인에게 내미는 행위는 마치 갓난아기를 길 가는 행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아이가 따뜻한 대접을 받을지 아니면 차가운 바닥에 버려질지는 전적으로 타인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타인의 컨디션이나 인격에 베팅하십니까?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런데 너 진짜 잘 버티고 있어. 내가 다 알아. 조금만 더 가보자. 라고 말해주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수천 배는 더 강력합니다. 이 침묵의 수행이 끝날 때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경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힘으로 저 고비를 넘긴 거지? 라는 질문이 그들의 머릿속에 맴돌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자 강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불행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연료로 삼아 더 높이 비상하십시오.